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책을 보시면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이제 끝났어요. 1884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밖으로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안쪽에를 봤고, 자 일단 이 이후라고 하니까 언제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1884년에서 94년까지 이렇게 일단 1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정부가 그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청과 일본이 막 와가지고 한반도에서 막 어쩌고 하니까 정부는 이제 다른 제3세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부는 제3세계를 찾다 보니까 누굴 찾았냐? 러시아를 찾았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라는 이제 경향들이 생겨요. 당연히 민시정부에서 시작을 하겠죠. 흥선대원군은 안 하겠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없잖아요, 지금. 자, 지금 그래서 러시아 공사 누구냐면 베베르. 이 친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많이 나와요. 베베르. 시험에서는 이름까지는 안 나오는데 요걸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료에 등장하게 되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베르하고 이제 그 명성황후하고 민씨하고 이제 뭡니까? 조약을 하나 맺어요. 그게 조러 통상조약이에요. 그렇죠? 일단 뭔진 모르겠으나 러시아하고도 좀 친해져야겠다라고 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러 통상조약을 맺는데, 이건 이제 1884년인데요. 자, 이건 특이한 점이 있죠? 뭡니까? 칠러 경향이 있고 명성황후 직접 체결을 하니까 조러 통상조약은 다른 웬만한 나라들은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서 했는데, 러시아하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체결을 했다. 요것도 의미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에서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러시아, 남아 내가 견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거문도라는 우리 요 남쪽에 있는 여기 이제 거문도가 있는데요.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해요. 영국 애들이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놓고,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다 이제 포대를 설치해요. 포대를 설치해서 거문도를 지들이 이제 해밀턴 항이다. 해밀턴 항이다 해가지고 이제 포대도 막 설치하고 막 그래요. 정부에서 니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땅덩이에서.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얘네를 견제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죠. 지들이 뭔데?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요. 왜 그러냐면 1883년에 우리는 영국하고도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 많은 나라랑 했다라고 했을 때 조영 통상조약도 있었어요. 영국하고도 맺어놨기 때문에 얘들도 명분은 있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침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는 친구잖아.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85년에 있는 건데 87년에 이제 여기에서 뺍니다. 영국 애들이. 정부에서 계속 요구를 해요. 계속. 니네 빼라. 뭐 끽소리도 안 하다가 이제 빼라.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빼게 되고, 이때 이제 조선과 러시아는 이제 비밀 협정을 추진합니다. 한 게 아니고 비밀 협정을 맺었다가 아니고 추진을 해요. 이유인 즉슨 이제 통상을 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친해졌으니까 다른 무엇인가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비밀협정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인 즉슨 뭡니까? 제3국에 의해서 무슨 침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분쟁이 생기면 러시아 함대를 출격시켜줘라 라는 함대? 이렇게 하면 되죠. 함대를 출격시켜줘라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조약을 해요. 그럼 강한 백이 생기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그쵸? 딱.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 청나라는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청나라가 지금 조선을 잡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뭐 러시아를 따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했나 보다. 안 되겠다.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씨 정권이 싫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민씨 정권이 굉장히 싫어요. 민씨 정권을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죠? 흥선대원군이 있죠. 자, 이 흥선대원군은 지금 어디가 있죠? 청나라에 가 있잖아요. 압송됐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에서 귀국을 시켜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견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일단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멜렌도르프 있었죠. 멜렌도르프 이 친구를 아예 그냥 오원대니로 또 교체를 합니다. 오원대니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원대니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감사한 분인데 역사책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내야 되는데 오원대니. 자, 아무튼 멜렌도르프에서 오원대니로 외교 공사를 바꿔요.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거 명성황후가 저거 했죠. 그럼 명성황후가 누구 백을 믿고 했죠? 고종이에요. 고종을 폐위시키자.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올리려면 고종을 일단 폐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고종을 폐위시켜라 라는 지령을 받고 오원대니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원대니가 와가지고 청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근데 청나라 이 공사가 85년부터 90년까지 요때까지 공사로 활동을 하다가 청나라의 이용장한테 이제 끌려가요. 왜 끌려가냐면 이 오원대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을 가가지고 조선 정부를 막 주물러가지고 청나라한테 바쳐야 되는데 오원대니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선 편을 들고 조선하고 정부하고 합작해가지고 청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감사한 분이죠. 그렇죠? 그럼 청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멜렌도르프 그냥 놔뒀으면 이거보다는 좀 덜 했을 건데 갖다 심어놓은 사람이 우리하고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용장이 다시 데리고 가요. 이때. 그래서 이 오원대니에게 그 명성황후 고종 명성황후가 이제 갈 때 태극기를 선물을 해요. 태극기. 이 태극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태극기입니까? 얼마나 고마우면 태극기를 선물을 하는데 이 오원대니의 태극기가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맨 끝에 그 고대사에서 막 중대사 해가지고 이제 독립협회 막 나올 때 여기에 크게 오원대니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대니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원대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이런 분은 알아놔야죠. 그렇죠? 고마운 사람인데. 아무튼 시험에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건들지 않고 있어요. 건들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오픈됐잖아요. 그렇죠? 노량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협정이 추진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거는 이제 잘 안 되고요. 조선과 러시아의 육로 통상조약을 맺어요. 천천히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 맺냐면 1888년에 맺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만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따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딱 보시면요. 이제 책을 가실까요? 책에 가시면 중립론이 나와요. 중립론. 자, 부들러 독일 영사관 부영사관 부들러가요. 조선의 영세 중립화를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죠. 러시아 세력, 청나라,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게다가 영국까지 오고 그러니까 독일인 영사관 부영사관 부들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선 니들 지금 정신 못 차리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중립을 지켜라. 그래서 중립론이 나오는데 이게 85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정신 하나도 없을 때 이때 이제 얘기를 해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게다가 또 누구? 육일준이 또 얘기하죠. 육일준이 또 와서 자, 우리 조선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라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지금 열강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우리 딱 둘러싸여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립을 지켜야 된다. 어느 편을
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이제 중립론입니다. 자, 중립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 국내 상업 변화가 있죠. 요것은 이제 또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칠판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 상업 변화. 자, 상업이 어떻게 변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일단 시대는 1876년으로 갑시다. 강화도 조약이 있죠.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조일 통상정정을 맺어요. 무관세, 무항세, 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 있죠. 요거 맺어놓고 그리고 또 같은 해 뭐 있죠?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 있었어요. 여기에선 거류지 제한이 있었죠. 심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당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좀 알아야죠. 지금 우리 일본과 지금 맺고 있잖아요. 자, 일본하고 조선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일단 일본에선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쌀이에요. 쌀. 곡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쌀이 많으니까 이게 뭐죠? 무항세, 무관세, 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양곡. 유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선에서는 일본에 뭐가 좋냐면 면이 좋아요. 그래서 면을 막 수입하면서 쌀은 또 수출하고 이런 관계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걸 체결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넘어와요. 일본상이 넘어오죠. 자, 넘어왔을 때 조선에서 조선 항구에 딱 등장을 했을 때 몇 리까지밖에 볼까요? 10리. 그럼 10리 이상 되는 이 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하죠? 못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보부상. 그렇죠?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일본 상인이 왔어요. 근데 못 가 여기까지. 그러면 보부상이 들어와서 너 뭐 필요해? 아, 나 뭐 필요해. 기다려, 내가 사다 줄게. 그럼 사와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이런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부상과 또 뭐 있죠? 여각, 객주, 그렇죠? 이런 친구들, 주막, 그렇죠? 포구의 주막, 뭐 여관 이런 데요, 그렇죠? 이런 데는 지금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얘들은 급성장하죠. 돈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일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 심리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되니까 조금 이따 이거를 어떻게 하죠? 50리로 갔다가 100리로 가죠. 그렇죠? 자, 이랬던 거 그대로 이 상태로 있다가 저쪽으로 갈까요? 자, 이제 때는 1882년입니다. 이때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어떤 걸 체결하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해요. 너무 길죠? 이거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1883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조일 통상장정.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체결을 하냐면요. 관세를, 무관세였잖아. 관세를 부과하게 다시 바꿉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방공령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유출 방지, 그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죠. 최혜국 대우를 신설해요. 일본도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문제인데요. 요 놈이 문제예요. 조일 수호조교 속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저기 요거 부록, 심리가 있었던 거 있죠? 자, 이 심리 요거를 바꾸죠. 50리로 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년에? 84년에는 몇 리? 100리. 실질적으로 이 거류지 제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청나라 상인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조선 상인과 청나라 일본, 조선 일본 이런 자유무역이
자유무역이 가능해졌어요. 왜? 일본과 청나라 역시 뭐 거류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얘네 아무 데나 와가지고 막 상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지금 조선의 상인들은 타격을 엄청나게 입게 돼요. 그렇죠? 왜? 얘들이 와가지고 얘들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죠. 점점 잠식해갑니다. 얘들은요 마찬가지죠. 점점 잠식해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요. 얘들 상인은 죽어나는 거죠. 조선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조선 상인은. 청나라 일본은요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죠. 돈을 벌다 보니까 얘들끼리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미친 듯이 돈 벌려고 하죠. 경쟁적 경제. 누구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제 침탈. 서로 우리 거를 못 잡아먹어서 누가 먼저 많이 잡아먹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부상, 객주, 여각 이런 친구들은요. 그냥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말할 거 없죠. 그렇죠? 몰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타격을 입으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상권을 수호해야겠다.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책을 한번 보면요. 어디를 볼까요? 조선의 대응. 3번에 조선의 대응 찾으셨나요? 조선의 대응. 자, 국내 산업 나옵니다. 그래서 1870년대 거류지 무역을 중개하면서 객주, 여각 등 일부 상인이 자본 축적에 성공해요. 여기. 그렇죠? 자, 1880년대 가면서 타격을 입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타격 입어요. 자, 상회사. 그래서 이제 상권 수호 운동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상회사. 그래서 대동상해 장통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요. 예전에 없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회사를 꾸리는 거죠. 안 돼. 모여.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돼. 동업조합, 객주회 같은 동업조합 만들어서 뭐 해운회사도 이운사 막 이런 거 세곡 운반한 모여. 일단 모여. 동맹철시 뭡니까? 시정상인들이 모여요. 시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뒤를 봐주고 있어요. 시정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장사 안 해. 철수. 그래서 시위하는 거죠. 동맹철시. 그래서 우리는 일 안 하겠다. 왜? 얘들이 지금 다 먹고 있는데 우리 일 안 해. 정부에서 이거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요. 자, 유기공장도 만들고요. 그랬던 이유가 요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방공령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정신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 조선 내부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뺏기고 막 그러니까.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1889년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방공령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 방공령이라는 건 얘기를 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일단 그 국내 사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수출을 하는 쌀 수출을 하는 쌀을 수입하는 그 당국에다가 1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곡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뭐 흉년이 들었거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한 달 뒤에 딱 받으면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알았어. 니네가 지금 얘기한 거 수긍했어. 그러니까 한 달 뒤부터는 어떻게 방공령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쌀을 가져올게. 이런 게 되는 게 방공령인데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방공령 같은데 이제 한번 봅시다. 조선에서 일본과에서 어떤 일이 있죠? 계속 이게 아니죠. 요거죠. 계속 쌀을 수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우리 조선 내에서 국물값이 엄청나게 뛰어요. 자, 그리고 이때 딱 보면요. 누가 배 채우고 있죠? 지주는 엄청나게 배 채우고 있어요. 쌀 뭐 남아 도니까 갖다 퍼다 날려요. 얘들 돈 주니까 와 좋다 막 날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못 살아요? 농민들은 못 사는 거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쌀을 먹기 위해서는 쌀을 사야 되는데 쌀을 사러 시장에 가보니까 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값이 폭등을 해요. 장난 아니죠.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경도에서 자 방공령을 선포를 합니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은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원산항 그쪽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원산항 그쪽에서
여기 관장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안 돼! 우리는 방공령 선포하겠어. 딱 그래요. 그래서 외화문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889년 이제 9월 1일에 딱 얘기를 해요. 통보를 해. 우리는 이거 선포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 라고 합니다. 외화문에서는 요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에 그냥 얘기한다고 뭐 끝납니까? 뭐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라는 게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요거는 외교부인데 외교부에 얘기했다고 그냥 막 터지는 게 아니고 얘들도 절차를 막 이거저것 해가지고 어디에다 얘기하죠? 일본 정부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통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9월 17일 날 너무 늦었죠. 9월 17일 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합니다. 일본 정부 알았다. 뭐 절차상 뭐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았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방공령을 선포한 게 9월 1일이에요. 그렇죠? 9월 1일이니까 이 함경도 조병 시기가 언제 실시를 하냐면 그 9월 1일이니까 10월 1일 날 해버리는 거예요. 실시. 야, 이거 잘 걸렸어. 누가 잘 걸렸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잘 걸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지금 봐봐. 야, 나는 받은 게 9월 17일이야. 근데 니네 10월 17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 조선 정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원래 10월 17일 날 해야 되는데 니들 지금 이거 규정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리하게 해. 해제 요청해. 안 들어주면 너 막 지금 계속 조여요. 그러니까 조정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해요. 야, 너 절차 똑바로 안 지켜? 얘들은 얘기하죠. 조병식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절차 지켰어. 나는 절차 지켰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일본 애들이 그랬구만. 이거 못 쓰겠구만.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실시를 합니다. 누가 열받죠? 얘들이 열받죠. 이걸 가지고 난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방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뭐 경제 문제예요. 그것이 뭘로 발전을 했어요? 외교 문제로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자, 조선 정부 니들 이거 큰일 났어. 이거지. 니네 원칙대로 하자 이거야. 방공령 있지? 요거 방공령 인정 안 해. 방공령 철회. 그 방공령 철회돼요. 철회되고 철회돼서 끝난 게 아니야. 니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쌀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손해본 거 장난 아니야. 배상금 지불해. 배상금 지불하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제 방공령 사건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자, 이 방공령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 이 방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은 거냐면요. 이렇게 됐죠. 배상금을 지불해야죠. 배상금 누가 지불하죠? 조선 정부에서 지불해요. 그렇죠? 조선 정부에서 지불하는데 결국에 조선 정부에 누가 갖다 주죠? 우리 농민들이 갖다 줘요. 농민들은 막 이거저거 다 털려가지고 짜증이 막.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구국민족운동의 전개를 한번 갈까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살기 좋습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조선 정부에서는 지금 힘이 있어야 되는 정부인데 힘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열강의 외세 침략에 아무런 대비도 못 하고요. 그 바보 같은 정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거 뭐 이래 그러면서 예언 사상이라든가 뭐 비기 도참 사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조선 그 백성들은 심취해 있잖아요. 자, 이제 국내 상황을 갈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악하죠. 농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농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게다가 방공령까지 실패를 해가지고 농민의 부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순조 그리고 철종 때 농민 봉기 계속 이어지죠. 농민 봉기 엄청나요. 대신 이제 농민 봉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지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는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의식적으로 뭐 천주교 들어오죠. 막 그래요. 일단은 천주교가 뭡니까? 천주교가 천주교로 종교로 들어옵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들어와요? 서학의 일부예요. 서학의 일부인데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죠.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조선에서 오케이 하면 좋은데 서학의 요 내용 천주교 내용이 뭐죠? 제사 금지예요.
유교의식 금지죠. 평등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선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죠? 유생들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유생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친 듯이 믿죠. 천주교. 미친 듯이 믿어요. 그런데 이제 탄압당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서학의 반대 동학을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유교의식, 그것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유불선을 다 통합을 하죠. 그래서 이 통합을 해서, 창시한 것이 동학이에요. 동학. 근데 이 동학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뭡니까? 인내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동학도 탄압받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제 동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동학은 창시가 1860년에 창시를 합니다. 누구죠? 최재우가 하죠. 일대 교주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를 합니다. 동학 사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내천 사상이죠. 인간은 곧 하늘이다. 뭐예요?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자,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 창시를 해요. 경주에서 이제 창시를 하다 보니까 경상도 중심으로 붐을 이뤄요. 자,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엔 뭐예요? 평등.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죠. 탄압. 탄압의 이유는 뭡니까? 혹세무민이다. 세속된 내용으로 어떻게? 백성을 멍청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재우를 처형합니다. 최재우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최재우를 처형을 해요. 이게 문제된 거예요. 자, 최재우가 최재우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대 교주 누굽니까? 최시영. 최시영이 이제 2대 교주를 맡습니다. 최재우. 다음에. 자, 최시영은 2대 교주 하면서, 요런 일들을 겪었어요. 최재우가 죽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최재우가, 그쵸? 모함을 당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억울하죠. 최시영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안 되겠다. 뭔가 필요하다. 일단, 동경대전을 만듭니다. 동경대전 말 그대로 뭡니까? 동학의 경전입니다. 자, 그리고 동경대전을 만들고 용담유사를 만들어요. 일종의 이제 노래죠. 찬송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막 부를 수 있는. 자, 그런데 이걸 글로 써서 만들었죠. 그리고 책으로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포교를 위해서요. 포교. 그렇죠. 이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교세를 확장시켜요. 포접제라고 하는데, 포접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교주가 있죠. 교주가 있어요. 그러면 포가 있어요. 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 교주 밑에는 포라는 게 있고, 그 포 밑에는 대접주. 그리고 그 밑에는 접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포접제예요. 포접제예요. 그렇죠? 포접제. 그래서 남접, 북접 하는 얘기 있죠? 남접, 북접, 남접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접제인데, 결국에 포접제라는 건 뭐냐면, 각 지방이 이제 동학 포교를 위해서 만든 조직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퍼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는 이제 경상도죠. 경상도면. 자, 이제 경상도 이해 지역인 충청과 전라 지역에 교세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지역은 다 동학에 심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윗동네 경기는 일단 안 되죠.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이 그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은 조심해야죠. 자, 이제 교세가 확장됐어요. 이제 나도 좀 힘이 있겠거니.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최시영이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최재우. 억울하지 않냐? 자, 교조신원 운동을 합니다. 자, 이름하여 교조. 누구예요? 최재우. 최재우의 신원을 복원해라.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분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신분 원래 억울함을 해소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운동이 교조신원 운동입니다. 자, 1차에서 이건 이제 1892년 11월에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삼례에서 집회를 합니다. 시작된 거죠. 삼례 집회. 그래서 모여서 최재우, 우리 교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2차는요. 이제 좀
세력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이제 힘이 좀 실려요. 그래서 한양으로 갑니다. 자, 한양으로 가요. 자, 한양으로 가서 복합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려버려요. 왕 앞에 직접 가서 상소를 합니다. 억울하다 말이야. 응?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왕 앞에 직접 가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역시 실패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3차. 지금 여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갔는데, 이상하네. 자, 이렇게 돼요. 자, 1893년에 이대로 우리가 말로만 해선 안 되겠다. 보훈 집회. 보훈에서 집회를 엽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정치적인 색깔을 띄어요. 뭐냐면요. 왜? 양창의. 뭡니까 이거? 서양 세력 몰아내자죠. 외세, 그 외구하고 탐관 오리하고 이런 거 몰아내자라는 거예요. 보국왕민. 자, 요 얘기가 나오면요. 언제입니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아니에요. 교조신헌운동입니다. 그쵸? 척의 양창이 나오면, 동학농민운동 94년에 있어요. 그쵸? 그 전이란 말이죠. 척의 양창이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가 있죠. 3차에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신헌운동이었어요. 교조 신헌운동. 그러니까 신헌을 복원을 해달라. 이 운동이었는데 종교운동이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떼버렸죠. 에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에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뭐 사만보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만보.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복합 상소를 했었다는 거죠. 왕 앞에 직접 가서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체크를 잘 해 두시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 쓰는 거니까요. 이제 제 수업을 좀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요. 쓰시려면 쓰세요. 책에 있다고 약간씩은 틀리죠. 책에 있는 내용과 제가 지금 써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해드린 내용은 약간씩은 틀려요. 그러니까 쓰실 분들은 쓰세요. 절대 안 말립니다. 그리고 쓰시고 따라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기 들어갈게요. 1기. 자, 1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고부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할 때요.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그래서 1894년 1월. 자, 이 전까지는 우리가 어땠죠? 계속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소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직접 가서 해야겠다. 그런데 이 직접 가서 해야겠다가 원래는 이걸로 시작한 게 아니죠. 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병갑. 어디? 조병식. 비슷하죠? 조병갑, 조병식. 조병식은 방공령이고 조병갑은 이제 고부 군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탕관오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부 농민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어요. 막 뭐 수탈도 계속 일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가 일어납니까? 전봉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할 습격해요. 그래서 관할 점령해요. 무섭죠. 관할을 그냥 가가지고 관할 습격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이제 정부에까지 올라가죠. 조정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가 너무 크니까 정부에서 니네 왜 그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지 않냐. 근데 안 돼. 그건 뭐 딴 얘기고 요거 봐라. 지금 요거부터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죠? 패정이에요. 그렇죠? 정치가 엉망진창된 거를 패정이라고 해요. 패정. 이걸 시정을 해라.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정 약속을 합니다. 또 할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들이 그래 한번 두고 보겠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정부에서 아넥사를 파견해요. 아넥사를 파견했다는 건 뭡니까? 아넥사 파견해가지고 얘들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됐구나. 그래서 얘들이 요 얘기를 딱 듣고 약속 딱 하는 거 이행되는 거 보고 자진적으로 해산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해산할게. 그리고 해산을 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자, 이기는 뭐냐면요. 동학농민이 절정을 달할 때요. 최고에 달할 때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1894년에 4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띄었어요. 말 그대로 옛날 거. 지금 옛날 거라면 뭡니까? 폐습이죠. 폐습. 잘못된 정치. 요거 반대한다. 요런 성향을 띄었는데요. 일단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요 안핵사 있죠. 안핵사. 요 놈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뭡니까?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아까는 요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문제 삼아요. 야야야, 요거 이제 이 일 지난 거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보니까 니들이 원래 문제가 됐던 거 아니야? 니들이 뭐야? 봉기했잖아. 그럼 반란 세력 아니야? 가만 있어봐. 이걸 까는 게 아니고 이걸 까야겠네? 그러면서 이용태가 시선을 여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용태가 막 탄압을 해요. 막 잡아가지고 막 탄압하고, 여기에서 농민 봉기 주모자들 막 잡아가지고 탄압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죠. 이때는 좀 전봉준과 손화중, 김계남. 자, 이 친구들이 다 일으킵니다. 쫙 해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장난 아니네?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줬더니 이 용서가 안 되네. 그래서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 친구들이 어느 소속이냐면 남접이에요. 남접. 아까 포접제 했죠? 남접 부대. 그러니까 이 남접 부대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외치는 게 뭡니까? 보국안민. 제폭구민. 폭정에서 백성을 구하겠다. 사발통문. 그렇죠? 사발통문. 사발통문의 내용이죠. 근데 사발통문은 1893년에 사발통문 1893년에 이때 사발 놓고 이름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쭉쭉쭉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누가 거기에 짱인지를 모르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가 위지 아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놨던 거. 이름 막 쓴 거. 이게 사발통문인데 아무튼 사발통문에도 보국안민, 제폭구민 이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시험에서 보국안민, 제폭구민 얘기가 나오면 요때입니다. 2기 때고요. 동학농민의 절정기가 올 때 이때로 풀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을 때 여기로 가야죠. 자, 들고 일어나서 백산에서요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뭐 사람 잡지 마라,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이런 농민들의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자신들만의.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죠. 막 들고 일어나서 강령 발표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어난 거지 뭐 쪼쪼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투해야죠. 자, 돌격 앞으로. 자, 돌격 앞으로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황토현 전투. 황토현과 그리고 황룡촌, 여기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요. 자,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어디를 점령을 합니까? 전주성을 아예 먹어버립니다. 아까랑은 규모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완전 전쟁이에요. 성을 그냥 먹어버려요. 함락시켜버려요. 그래서 1894년 4월 달에 함락이 됩니다. 누가 놀래죠? 정부에서 엄청나게 놀래죠. 정부에서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청나라 도와주세요. 정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요게 화근이죠. 요게 화근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2기입니다. 자, 3기로 갈까요? 자, 3기. 이때는 이제 패전개혁. 실천에 옮기는 실천기예요. 자, 패전개혁한 실천기인데요. 자, 일단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했던 그 청나라의 원군이 도착을 해요. 잽싸게 도착합니다. 왜? 청나라는 기다리고 있었죠. 왜 기다렸습니까? 청나라, 일본, 조선 정부에서 일본 있었죠. 러시아 있었죠. 영국이 있었죠. 독일이 있었죠. 게다가 미국까지 있죠. 청나라는 지금 뭐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조선 정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오케이, 딱 이때다. 그래서 청나라가 잽싸게 옵니다. 그래서 청나라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해요. 잽싸게 옵니다. 잽싸게. 그래서 5월 5일 날 옵니다. 어린이날. 그렇죠? 딱 와요. 그때 이제 정부는 또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정부는 그 농민들의 그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주에서 물어봐요. 니들 도대체 왜 그러냐? 저 농민들이 얘기하죠. 내가 그때 얘기했지. 뭐 패전개혁. 왜 이걸 말을 안 듣냐 이거지.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이거야. 패전개혁을 시정을 한다며. 패정을 시정을 한다며. 패전개혁을 요구합니다. 옛날 거 왜 안 지켜? 아 그래? 맞아. 야 근데 그거 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거잖아. 원래 우리는 하려고 했었어. 약속 지킬래? 오케이 지킬게. 그래서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전주 화약이에요. 체결. 그래서 조선 정부와 조정과 농민군이 이제 화약을 하는 거죠. 정부와 농민군이 체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얘들 필요 없죠. 얘들 필요 없잖아요. 화약을 맺었는데. 자, 그런데 또 일이 벌어지죠. 뭡니까? 이 청군이 왔어요. 청군이 왔는데 일본에서 볼 때 어떻죠? 텐진조약을 맺었어요. 텐진조약. 그럼 뭐예요? 자, 청나라 일본이 있어요. 공대 철수했고 조선에서 뭔 일이 있어서 파병 요청을 하면 가라 이거지. 대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가라 이거지.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고 지원했죠. 아주 위반이네. 일본군도 상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군대도 인천에 상륙을 해요. 인천에 넘어옵니다. 일본군이. 자, 5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5일, 5월 9일. 잽싸게 빡빡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때는 그렇고요. 자, 넘어왔는데 이걸 계속 봐야죠. 자, 이 이후에 뭐 합니까? 전주화약 맺었어요. 정부에서 농민군, 그렇게 해준대요. 농민군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우리가 먼저, 자치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집강소를 만들어요. 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요. 이 집강소는, 언제입니까? 5월달. 이 이후에 언제 만드는데, 이게 만드는 시기보다 뭐가 중요해요? 농민 자치기구였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집강소는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경찰이 돼서 치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판사, 검사, 경찰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만들기, 지역 치안을 담당했던 거. 집강소예요. 그렇죠? 자, 집강소가 설치된 다음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킬게 그러면서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교정청은 뭡니까? 정부가 뭐예요? 정부 주도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개혁기구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개혁기구예요. 교정청을 만들어요. 자, 만들고 났더니 문제가 있죠. 뭡니까? 얘는 뭐야? 그렇죠? 얘는 뭐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가만 있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네 뭔데 니네가 왔어? 너네 요청도 안 했어. 얘들만 했는데. 자, 일본한테 철병을 요구해요. 자, 일본 애들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들이 계획 위반했지 않냐? 근데 니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얘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경복궁을 장악합니다. 오히려 경복궁을 장악해요? 얘들 해줄러 온 놈들이 이렇게 해서 경복궁 장악해버리는 거죠. 엉망진창이죠. 열받죠. 그런데 열받는 건 좀 있다고요. 아무튼 이때 민씨정부는 어떻게 돼요? 붕괴돼요. 민씨정부는 꽝. 그렇죠? 왜? 일본 애들이 엄청 싫어할걸요? 청나라, 독일, 러시아까지 그렇죠?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싫어했는데 민씨정부 딱 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이렇게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좀 이따 할게요. 암울하죠? 이미연. 아무튼, 자, 민씨정부가 이제 붕괴하고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다시 재집권합니다. 미치겠죠?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흥선대원군이 도대체 몇 번 하는 게 도대체, 그죠? 왜 이게 좀 그래요. 자,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한 다음에요, 뭘 합니까?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반청정부야 라고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좀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청나라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쵸? 지금 와가지고 반청정부예요.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옛날 생각하면 흥선대원군 청나라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왜요? 청나라에 납포됐다가 왔어요. 그쵸? 청나라에 납치되어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 제끼고 나서 다시 불러서 딱 앉히면 청나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재집권시킵니다. 이모군란 때 납포돼가지고 얼마나 한이 깊겠어요. 자, 그래 놓고 이때는 이때다. 뭘 시작합니까? 이제 얘들이 뭐라고 하죠? 야, 니들은 근거가 없잖아. 야, 조약 위반 누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쭈 요것들 봐라. 이 조그만한 것이 지금 어디에다 대고? 그러면서 터치는 게 뭡니까? 청일전쟁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터지는 게 청일전쟁입니다. 자, 청일전쟁이 이제 6월 23일 날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놓고 누가 지금 조선에서 우세하죠? 경복궁까지 장악한 일본이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제 자, 청일전쟁 터졌으니까 딱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죠. 야, 니들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리고 니들 개혁은 필요해. 빨리 개혁해. 그러면서 갑오개혁을 추진시켜요. 그게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 갑오개혁 추진기구예요. 갑오개혁을 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개혁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6.25 때인데요. 그 다음에 터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게 갑오개혁이죠. 이게 1894년 7월 달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요. 동학농민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옵니까? 청일전쟁까지 터지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오죠? 갑오개혁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앞으로 다시 갈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 1기부터 지금 3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 지금 빼먹은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뭐가 하나 빠졌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얘들이 상륙하고 얘들 체결하고 집강소 만들고 교정청 우리 하고 막 하고 있죠. 누군 살아있나요? 청일전쟁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누군 살아있죠? 얘들은 살아있죠. 농민군은 계속 으쌰으쌰 하고 있고 얘들은 쓸데없는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군들 저쪽으로 갈까요? 자, 농민군들이 재봉기를 하게 돼요. 그건 이제 4기인데요. 농민군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주인공인데 왜 주인공이 사라져? 그래서 농민군들이 재봉기를 합니다. 야, 주인공 여기야. 카메라를 여기다가 대. 막 그러는 거죠. 자,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지. 니들 왜 그래? 이때는요. 남접 부대 대표자 누구죠? 아까 전봉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끼리 하니까 안 되겠어. 이제 더 해. 아예 뭉쳐버려. 북접. 그래서 손병희와 이대교주 최시영. 그러니까 2대 교주, 3대 교주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연합을 했죠. 연합부대가 어디 논산에 집결합니다. 뭐야? 자, 이제 정부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정부 왕은 그냥 고종은 그냥 냅둬야 돼요. 그렇죠? 고종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농민군이잖아요. 아직 우린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대신 뭡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 땅에서 왜 지들이 싸우고 엉망진창으로 이러고 있냐 이거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저거부터 제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농민운동 시작했을 때는 반봉건이죠. 정부가 싫어. 지금 개판이야. 우리 막 이거 지금 못 살게 굴고 안 되겠어.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나서 정부를 그냥 다 부정한 게 아니죠. 정부는 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이거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을 했고 농민군은요? 그거 뭐 안 와. 뭐예요?
집강소. 그렇죠? 야, 자치. 이제 정부에서 다 개혁을 할 거야. 그러면서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갑자기 넘어요? 넘어도 경복궁에 칼을 들이밀어요? 그러더니, 개혁을 해야 된대요?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요. 자, 지금, 우리의 그 아버지, 누굽니까? 고종. 고종 황제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다. 그쵸? 시선을 이제 돌려야 돼요. 얼로. 우리 땅에서 일단, 일본하고 청, 외세, 이런 것들 다 없애자. 그래 놓고 다시 시작하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기입니다. 농민군들이 재봉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부대가 다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동이나 옥천, 요런 데로 가요. 영동, 옥천, 이런 데 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로 향하죠. 공주에서 무슨 일이 터지죠?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가 이깁니까? 패배해요. 농민군이 패배합니다. 패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때 이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씁니다. 정부군이 아니고요. 조일연합군에 패배합니다. 이 표현을 쓰면요. 그러면 4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언제입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난 직후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조선군하고 일본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농민군을 깔 수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조청연합군. 청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일본이 지금 어딜 장악했어요? 경복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일본이죠. 그래서 조일연합군에 의해서 농민군들이 패배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이게 1894년 11월인데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봉준 다 체포가 되죠. 그러면서 끝이 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4기는 성격이 좀 틀리죠. 그래서 아까는 반봉건, 이쪽은 반외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4기 때는 반외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를 나뉘는데 여기까지가 1차 봉기예요. 저기가 2차 봉기고. 그렇죠?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는 성격이 틀리죠. 1차 봉기는 반봉건. 2차 봉기는 반외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립니다. 자, 이제 책을 가서요. 양가로 3번 볼까요? 양가로 3번. 3기. 거기에 이제 패정개혁안 12개주가 나와요. 패정개혁안 12개주에 1조 보시면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사정에 협력한다 나왔죠. 조선 왕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니까 성격이 어때요? 이거는 반봉건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탐관오리 처형해라. 이런 것들 반봉건이죠. 5, 6, 7, 8, 9까지. 그렇죠? 이거 어때요? 노비뭉서 태워라. 과부의 재혼을 해라. 뭐예요? 봉건적인 폐습. 옛날 폐습 있죠?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 신분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 자, 10조. 외와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한다. 뭡니까? 반외세적인 성향을 띄웠어요. 그렇죠? 12조 보면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해라. 토지 개혁의 내용이 나오면요. 이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이죠. 그러니까 땅이 없잖아요. 농민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농민들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얘기를 한 것은 농민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밖에 없습니다. 이거 체크를 좀 잘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함께를 볼까요? 의의. 농민정쟁의 성격.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적인 농민운동이었고요. 반봉건운동이었으며 반침략, 반외세운동이었어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뭡니까? 첫 번째 보면 조선왕조 체제를 인정을 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생각보다 왕조, 그러니까 우리 고종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조선 왕조 체제를 부인하지는 못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보다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접, 북접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애초에 모였으면 얘기는 틀려져요. 그렇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었고. 자, 세 번째 보면 농민층 이외에 보다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정청이나 그렇죠? 저기 정부나 이런 정부 단체 이제 머리 이렇게 관리들 이 친구들이 농민군에 붙었다면 역사는 틀려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농민층만 모여서 으쌰으쌰 했다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농민군까지 했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갑오개혁, 을미개혁 들어가겠습니다.